성장기에 발생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 그대로 비만이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선천적인 거나 유전적인 거를 제외하고 사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후천적인 식이요법이며 운동요법이며 생활요법이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살이 안 빠지신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 비만, 그냥 체질일까요? 아니면 병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텐데 역시 비만은 사실 체질도 어느 정도 맞고 심각도에 따라서도 병도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비만 유전자가 있는 것도 선천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 그와 다르게도 체질적으로는 소아 아니면 청소년기 이때 성장기에 만약에 비만이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그 비만 지방세포가 수가 늘어나면서 성인이 됐을 때 그대로 비만이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은 이런 선천적인 거나 유전적인 거를 제외하고 사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후천적인 식이요법이며 운동요법이며 생활요법이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만도가 체질량 지수 고도비만 거의 한 30, 35 이상 되게 되면 대사성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비만 유전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 후천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이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혈당이나 혈압이 확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이 비만이 만성질환에 영향을 주는 정도, 이게 좀 생각보다 심각한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음식 섭취며 이런 것들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나 혈당이 오르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섭취가 되면은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당뇨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고 또한 뭐 고지혈증이며 고혈압이며 이런 것들도 다 대사증후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만성질환과 비만은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네. 모든 환자가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의 체중 관리는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만성질환으로 오신 분들이 다 비만하지는 않지만 네. 고도비만으로 갔던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갖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내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무조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분이 오셨을 때 약만 처방하고 했던 것보다는 현대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비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운동요법도 중요하지만 그 식단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뭐 체중 증가 그리고 이런 혈압 상승이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냥 뭐 약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 비만 관리까지 병원에서 다 해주지는 않잖아요. 이 약 처방을 받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까요?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만성질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네. 대부분이 이제 사실 약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은 저 운동해 볼게요. 아니면 좀 살 좀 빼볼게요. 뭐 이런 말들을 당연히 하시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비만이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나 만성질환의 심각성이 너무 높을 때는 사실은 식이요법만으로 아니면 약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병행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네. 열심히 교육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환자분들에게는 네. 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교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선생님 그럼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시기도 하고 그게 정말 맞을까? 뭐 예를 들어서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통계를 봐도 이런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약을 끊는 그 확률을 보면 자기 몸무게의 한 7%에서 10% 정도만 체중을 감량을 해도 보통 20%에서 30% 정도는 약을 끊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돼 있고 15%를 이상을 감량을 하는 경우에는 무려 40%에서 50% 정도를 약을 끊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충분히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확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약을 처방받을 때 또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 병원 내에 당일 검사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네. 어떻게 비만 진료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네, 이제 비만 진료로 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만성질환과 아니면 다른 어떤 질환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진료를 하기에 앞서 바이탈이라고 하는 혈압이면 맥박이면 체온이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재면서 체성분 검사라고 해서 체질량과 근력량과 그다음에 지방량 이런 것들을 꼭 좀 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응급 검사를 통해서 초음파 CT를 한다든지 이렇게 내과적인 질환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전반에 걸쳐서 맞춤형 진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실제 치료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환자의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분을 좀 떠올리고 있는데 네. 첫 번째 분은 한 20대 남자분이셨고 사실 그 체질량 지수가 40이 넘어가는 좀 초고도 비만이셨는데 키도 180이 넘으셨고 체중도 한 200kg가 넘었던 분이십니다. 이분도 사실은 과연 비만 치료가 될까 이제 의아 반, 뭐 걱정 반 하셔서 이제 네. 오셨었는데 굉장히 잘 따라주셔서 그분이 나중에는 80대 몸무게까지 체중을 감량하셨고 근소실도 그렇게 많이 안 가셨고 사실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네, 그분이 진짜 너무 만족하셔갖고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50대 남자분이실 때 이분은 원래 이제 당뇨 고혈압이 있었던 분이고 사실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를 받았던 분이면서 당뇨 고혈압 또 같이 약물을 드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마침 이제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최근에 나왔던 그 GLP-1 치료제, 그게 이제 저희 병원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분은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치료를 한번 같이 시도를 했었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당뇨약을 끊게 됐고 그 다음에 혈압약도 지금 5개월째 됐을 때는 중단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을 정도로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저도 많이 보람을 느꼈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진짜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뿌듯한 사례들도 있긴 한데 혹시 이 비만 치료를 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요? 사실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것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라 단순 일시적인 불편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환자분들께 안심시켜드리거나 이제 구분을 줘드리는데 저희들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SNS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항상 저희가 오픈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이 있을 때는 그거를 체크를 하고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꼭 좀 진료를 봐야 될 상황이라면은 힘드셔도 저희가 내원하셔서 또 기타 필요한 검사가 필요하면은 이제 말씀을 드린다든지 또 약을 또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 방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제가 보기엔 조금 말라 보이는데 네. 내장 비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저처럼 이 마른 비만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네. 이렇게 보기에도 날씬해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 때문에 저희 클리닉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실제로 비만의 정의에 의하면 그런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지수를 자꾸 나누게 돼 있는 건 사실인데 체성분 검사를 좀 해보면 사실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체중 자체는 뺄 게 없지만 근력량을 7, 8kg를 올려야 되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방은 7, 8kg를 빼야 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말 그대로 마른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꼭 좀 뭐 비만 치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과 필요 시에는 약물 처방을 통해서 저희가 꼭 좀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를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올바른 비만 치료가 있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하려면 구체적인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요즘에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게 살찌는 음식들인지는 아시거든요. 근데 또 꼭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제된 탄수화물이며 뭐 빵, 과자 뭐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신데 생각보다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들은 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과일도 사실 포함되고, 과일도 요즘에는 너무 달게 생산이 네.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마시는 것들을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환자분들한테는 물 빼놓고 차 종류 빼놓고는 사실 다 끊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질적으로 흰 우유부터 시작해서 우유, 두유, 요구르트, 주스 이런 것들 모든 이 마시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혈당을 올라가게 하는 음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제한을 줄 정도로 다 끊는 연습을 좀 하시고, 쉽게 말하면 고기와 지방, 기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고 안 좋은 것들을 좀 제한시키고, 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아시겠지만 간헐적 단식, 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하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하시면 정말 어떠한 약을 드시는 것보다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비만 관리의 이모저모들 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선생님께서 짚어주실 하이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말씀드릴 건 되게 더 많기도 하겠지만, 덜 먹고 움직여라,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표현이고, 네. 하지만은 덜 먹는 기준은 아까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듯이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안 좋은 음식들은 꼭 좀 덜 드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운동이나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꼭 좀 중간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근소실이나 근육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 고단백 섭취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박태훈 선생님 모시고 만성질환 환자의 비만 관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다 건강 전문 뉴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